안녕하세요.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은 샌드박스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SAND입니다. 선택은 샌드박스로 선택했는데, 샌드박스가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것들이 NFT, 게임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요 트렌드의 움직임들을 살핀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샌드박스, 이후에는 디센트럴랜드도 이런 것도 다시 체크를 하겠지만, 차트적으로는 이 테마의 움직임도 이제는 앞으로 조금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선행되는 움직임이 이더의 움직임을 좀 살피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어갈게요. 업비트 샌드박스 원화 차트로 일봉 차트로 살핍니다. 일단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SAND의 움직임을 보는 데 있어서 기존의 마나, 디센트럴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게임류, 이런 류의 테마죠. NFT, 이게 이제 21년도에 강세를 보이고 난 뒤에 깊은 조정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 움직임의 반등세가 23년도에도 좀 약했어요. 많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봐야 될 구간들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공략해야 될 구간이 우리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22년도 5월의 구간에 중요값과 구간 끝 공략 여부를 살핀다는 측면을 보면 지금 메타버스와 NFT 테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낙폭 과대에 준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23년도 움직임도 약했죠. 이 움직임과 엔진 코인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플로우가 조금씩 반응이 보이던데 이런 부분들을 테마로 얘들이 넘어갈 건가? 이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상 이 자체의 움직임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테마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더와 BNB의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더리움과 BNB의 움직임에서 상승세의 드라이브가 잡히게 되면 이 움직임에 많은 자금들이 레이어 2 솔루션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겠죠. 사실은 이런 NFT하고 이게 왜 레이어2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은 이더 네트워크에서 이거 자체를 다 처리하기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레이어2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서 하든 아니면 자체 플랫폼으로서 하든 이 움직임이 전송되고 나서 그 값들, 최종 결과물을 이더 네트워크에 올리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NFT,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은 이더나 BNB에 속하고 거기에 레이어2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잡히면 얘들도 같이 덩달아서 동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볼 때 이더와 BNB의 움직임을 보고 이 움직임 뒤에 얘들도 같이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지금의 움직임에서는 여러 순환매에 잡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의 특징은 상승 추세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단기 이평선을 위로 일단 끊고 그 위로 올라와 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2평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는 추세의 변화는 52평이기 때문에 52평 위로 올라와서 52평의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102MA나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이 7월달 초에 나왔던 움직임들이 대부분 이 관점에서 보시면 해석이 돼요. 그렇고 추가 상승을 가려고 하면 당연하게도 타이밍적으로 52평에 위에 올라와서 종가 회복을 해서 종가 지지를 받은 종목들에서부터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언급했던 종목들도 그런 순서도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해당 종목들 중에서 샌드박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샌드박스의 전체 움직임에도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구간 끝하고 위에 있는 구간 끝은 상단 변고 구간 안에서의 구간 끝은 구간 끝이라 표현하고 그 해당 하락 중에는 하단 변곡이 있겠죠. 하단 변곡이 있어요. 용어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상승을 위해서는 21년도에 샌드박스도 강한 상승이 나죠. 이때의 강한 상승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값들은 구간 끝입니다. 21년도 구간에서 볼 때는. 그러면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지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1년도 하반기 때 움직임이 큰 폭이 나왔기 때문에
21년도 하반기 때 움직임의 첫 파동이었던 구간 끝 1610원에 올라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3780원 위에 올라와서 지지받는지를 봐야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필 때 중요하게 보는 게 구간 끝에 대한 공략, 지지 테스트,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상승세가 중요값에 대해서 종가 확보를 하든지 어쨌든 매물대 공략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그게 안 된 종목들은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샌드박스는 21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상승폭을 하반기 때 엄청난 상승으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데 우린 조정 때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 구간에서 여기 구간 끝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의 반등이 중요값을 회복을 했냐면 못했어요. 그래서 약해요. 그러면 그 뒤에 여기 1610원을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중요값을 공략했는지를 보니까 없죠. 약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1165원 아래로 샌드박스는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샌드박스에서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은 하단 변곡 1165원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여기에 상단 변곡도 당연히 있죠. 상단 변곡 공략 여부. 요거는 제가 다시 얘기 드리고 일단 하단 구간 끝하고 이걸 먼저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1165원 회복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그 움직임이 이어서 1610원 위로 올라가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여기가 22년도 7월 달에 상단 변곡 1900원하고도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야지 여기 피보나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되돌림 상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현재는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샌드박스에서의 중요한 관점은 여기를 공략할지 여부잖아요.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지 여부인데 이 5월의 구간을 공략하려면 5월의 하단 변곡 위에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21년도 하반기에 상승파동 2개의 상승파동 중에서 밑에 있는 1파동의 구간을 공략을 하려고 하면 1610원 위에 올라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 파동이 사실상 겹칩니다. 왜냐하면 하락 중에 나왔던 값에 대한 공략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같이 만족하는 움직임이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값들 위로 올라오는지를 보면서 이 시나리오가 제대로 맞아져 가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들입니다.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고 있을 때는 그 구간의 상승폭을 먹기 위해서 따라가줘야 되죠. 따라가주든지 그 값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든지 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구간을 볼 때 현재의 움직임은 굉장히 더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둘러 대응하기보다는 저 앞에서 저희들이 공유해드린 이 값들을 위해 일봉 종가가 올라오고 양봉 종가가 올라오고 지지를 받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이후에 매도를 하시든 익절을 하시든 대응을 좀 더 염두를 두시라. 왜냐하면 가게 되면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못 갈 수 있어요. 못 갈 수 있는데 그 움직임에 대한 체크를 저희들이 제시해드리는 값들을 가지고 보시라. 일봉의 양봉이 올라가고 양봉 종가가 올라가고 음봉의 지지를 받는지를 통해서 얘기 드린 이 시나리오대로 차트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자는 것.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현재 차트는 있다는 것.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자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 현재의 움직임을 살필 때는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살핍니다. 여기죠. 이때에 지난 작년도 5월 달에 대부분 하락폭이 크게 급락이 났죠. 루나 사태 때 이제 여파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급락이 나왔던 구간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 움직임이 나와야지 이후에 앞에 위에 구간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2년도 5월 달에 구간을 염두에 둔다면 구간 끝 위로 올라와서 구간 끝에 양봉에 위에 종가 올라오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음봉의 지지를 받고 위로 구간 이탈로 완전히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전개돼야지 위로 본격적인 추가 상승이 나오시겠죠. 근데 이게 한 방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움직임의 형태를 7월 초에
상승 구간에서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거예요. 초저가에서는 지난주에 리퍼리움 움직임에서 그 부분을 보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의 움직임에서의 내용을 추적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움직임에서는 상단 변곡 그리고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용은 여기 위로 올라왔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에 되돌림 상승은 피보나치 파동으로 갔을 때는 여기 위로 올라왔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킵 하겠습니다. 값은 제가 일부러 확대해서 해놨으니까 값은 체크를 해두세요. 22년도 7월달 상승 구간에서 형성됐던 피보나치 값들은 피보나치 여기는 1파동의 구간을 제대로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피보나치 1파동을 보면 여기 1900원, 1900원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값들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에서 제일 중요한 피보나치 값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제가 좀 끄고 현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값 위주로 조금 살피려고 합니다. 23년도 움직임을 보면은 이때의 조정폭에서 23년도의 움직임에서는 1080원이 상단 변곡입니다. 상단 변곡. 그래서 이 상단 변곡을 최저가와 상단 변곡을 기트는 파동의 1파동, 피보나치 1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피보나치 1파동으로 보고 이 파동이 움직이는 패턴이 1파와 2파가 같이 가고 조정이 잡히고 3파와 4파가 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예요. 파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피보나치로 살피는 형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파 뒤에 2파 공략이 없이 긴 조정이 잡힐 경우에는 2파와 3파 이렇게 2파와 3파, 4파 이렇게 같이 이어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파동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움직임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7월 달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이런 움직임을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샌드박스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2파와 3파에서 컷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단기 고점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동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1파동으로 다시 옵니다. 1파동으로 다시 옵니다. 지지 테스트가.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서 2파, 3파, 4파를 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 위로 또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기 파동의 절반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차트가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관점에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값들을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의 움직임, 23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값들이 1080원, 그리고 872원, 807원, 694원입니다. 이후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 지지가 다 깨졌죠. 그리고 6월 달에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여기에는 SC발 증권화 이슈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지가 이미 깨졌던 움직임이라서 추가 조정이 나왔다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여기에 대한 영향 지지 테스트를 받고 하단 변곡 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7월달, 6월달, 7월달 구간에 지지 저항값도 지금 현재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밟고 여기를 만족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샌드박스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발판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고 아울러서 5월의 하단 변곡이죠. 이 두 값 위에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지만 샌드박스는 5월의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천원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샌드박스의 경우에는 차트적 기술적 분석에 의한 내용입니다. 뭐 이슈나 호재, 악재 이런 부분으로 살피는 거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얘가 지금 샌드박스가 추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1080원과 1165원 위에 올라와야지, 그리고 거기에 지지를 받아야지만 강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 값 두 개가. 그러면 여기까지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도 봐야 되겠죠. 상승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구간에서의 보게 되면 구간 끝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지 상단 변곡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694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지만 1080원에 대한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중요값 1번과 2번 807원과 872원의 저항, 여기가 사실상 이 값들의 절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돼. 이 두 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두 값에서의 지지를 받아야지 강한 추세 상승을 하면서 1080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694원과 807원, 872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지를 봐야지 1080원을 공략할 수 있겠죠. 이런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현재 일봉 차트 202평, 202평이 지금 807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807원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살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대한 공략, 이 값들 모른다면 이평선을 보시면은 가능하죠. 그리고 이때의 6월달 저점에서의 나오는 반등세를 보니까 이때의 반등세는 52평을 강하게 돌파를 못했죠. 바로 이어지는 상승에서는 52평에 대한 강한 추세 상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왔고, 이때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때의 움직임에서 여기 544원과 여기는 종가를 이미 공략이 다 됐죠. 52평에 대한 부분도 종가 공략을 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544원, 이번 7월달, 6월달 저점 이후 7월달 반등에서는 544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다.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다. 이 움직임이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의 지지도 같이 받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여기 현재의 값에 영향을 주는 게 12월 달에 또 이 값들이 있죠. 값들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52평의 일봉 차트, 52평의 지지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말 동안에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왔다, 52평 위로 올라왔다가 오늘 아침에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종가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52평을 찌르고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음봉의 종가의 지지는 유지한 모습입니다. 일봉 차트 52평에서. 그리고 여기에 12월달, 작년 12월달 저점에서 나온 반등 구간 내 중요값이죠. 556원에 대해서도 음봉의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현재 양봉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방송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에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움직이면 양봉이 나오는 것을 우린 기대해야 됩니다. 추세가 바뀌려면 보통 양봉이 두 개가 나올 때 추세를 확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양봉이 하나 형성이 되는지 여부, 혹은 또 음봉이 지금 하나가 있으니까 음봉이 돼버리면 다시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죠. 저항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이번 7월 달에 상승폭에서의 절반 구간에서 현재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측면을 보면, 그리고 앞에 중요값들에 대한 부분들, 종가를 이미 확보한 측면을 보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돌파로 이어지겠죠. 여기는 돌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89원과 595원은 종가 돌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봉 차트. 그러면 사실상 어쨌든 급등의 모습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움직임에서 그러면 양봉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양봉이 나와갖고 종가 마감이 되면 사실 수요일부터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기를 바라지만, 일단 차트의 기술적 분석에서는 캔들이 두 개가 나온 뒤에 보통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붙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틀 정도의 움직임에서 양봉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3일째 되는 수요일에는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때의 추세 상승의 움직임은 202평을 노리는 움직임이 전개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6월의 구간 끝 663원이 있죠. 여기는 하방 이탈하고 한 번도 저항이 안 잡혔던 자리예요. 공략이 안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노리는 거는 첫 번째 구간의 움직임은 돌파를 보죠. 돌파를 봅니다. 이 돌파가 실패를 하면 꼬리가 되든 종가가 되든 뭐든 실패를 하면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되죠. 첫 번째 저항이 되면 여기를 두들기는 두 번째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세 번째 움직임에서
돌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샌드박스는 좀 더 시간이 길어지겠죠. 위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이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여기가 강하게 돌파를 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과정에서 우리는 694원, 아까 694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지 1080원에 있는 23년도 1월 달에 상단 변곡을 공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해서 위로 올라와서 이 두 값에서의 지지 눌림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두 값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94원의 눌림이 지지가 받아지면 본격적으로 202평,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한 공략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는 52평이 그리고 202평이 중요한 추세를 정짓는 이평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이평선 두 개는 뭐 다른 이평선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이평선들에는 좀 더 강하게 되돌림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축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축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52평을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는 되돌림 상승이 전개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죠. 이때죠. 이때를 보면 이때의 상승폭만큼 올라간다면 여기를 공략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움직임을 사실상 확정해서 볼 수 있는 거는 595원, 589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되돌림 52평의 되돌림 상승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겠다.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두고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적인 측면이죠. 이 움직임이 앞에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잡히면은 실패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위로 강하게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서의 지지를 받는지를 보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위의 움직임도 이 움직임이 그러면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져서 종가 확보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또 되돌림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돌림 상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여기로의 상승폭만큼 상승을 하면 이때는 1080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략과 지지 이 두 값에서의 지지를 받고 재차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이 일봉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이거는 최소 4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움직임인 거예요. 한 방에 가면은 됐죠. 한 방에 가면은 좋겠지만 한 방에 가기에는 여기가 샌드박스가 지금 558원인데 여기 가는 게 1080원이라면 대략 100%의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00%의 움직임이 한 방에 나오기를 바라시면 너무 희망회로를 과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움직임으로 나올 때 보통의 파동이 보통의 3파의 움직임으로 단기로는 3파의 움직임으로 공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을 보시고 만약에 상승폭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때 상승폭들은 그러니까 좀 크겠죠. 이전의 움직임보다는 좀 크게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 스타트는 언제냐? 일봉 차트 52평의 종가 지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거래량 터지는 캔들이 나오면서 스타트가 걸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이 스타트는 양봉 세 번째 양봉에서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릴 수 있어요. 오늘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더라. 이런 관점으로 해서 살피시면 되지 않겠는가 정도입니다. 이 움직임이 이어졌을 때 여기 값과 여기 값 위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5월의 구간을 공략할 수 있어요.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게 21년도 하반기 1파동을 공략하는 것과 이어지겠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중요값들 공략을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를 보니까 중요값 1번 1800원은 앞에 여러 차례 두들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캔들이 하나 올라와 있죠. 양봉 캔들이 중요값 이번에는 2040원은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항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저항을 본다고 하면 이때가 우리가 보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양봉의 캔들이 여기 위에 종가가 형성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위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체크 포인트는 여기 위로 캔들이 올라와서 종가를 형성하는지 부분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는 여기에 눌림이 지지. 왜냐하면 이 두 값에서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나올 수 있어요. 종가 확보와 지지 테스트가 나와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서 눌림받든 여기서 눌림받아야지 여기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캔들이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한번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겠죠. 왜냐면 세 번째 돌파로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볼 수 있어요. 이는 물론 희망회로 잔뜩 들어가 있는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 끝 22,865원과 구간 이탈 3,420원에서의 종가 확보, 일봉 종가 확보를 봐야 되죠. 그러면 위로 갈 때 보니까 여기도 캔들이 이미 구간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여러 차례 두들겼으니 돌파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저항이 잡힐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파동이 두 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캔들로만 파동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가 또 저항이 되겠죠.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이에요. 이 움직임이 나타날 때 여기도 쭉 갔다가 꼬리에 달고 요래 또 내려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움직임은 저도 예상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값을 만족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추세를 살필 때 그 값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종가 확보 여부를 가지고 살피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간 차트나 뭐 분봉에서 요까지 쭉 올렸다가 내리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두 번, 여기도 두 번 되니까 위로 갔다 갈 때는 세 번, 세 번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값을 만족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하는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여기 위에 일봉 종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파동에 일봉 캔들의 양봉 종가가 형성된지를 봐야 되고 3,485원 여기 위에 일봉 종가를 형성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종가를 확보하고 나면 많은 경우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나 여기에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에서 강하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계속 공유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보나치 값입니다. 피보나치 1파동의 1.618은 1,450원입니다. 1,080원에서 1파동은 1,080원에서 1,450원. 2파동은 1,680원에서 2,050원입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3파동은 2,280원에서 2,655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4파동은 2,885원에서 3,255원 정도입니다. 여기가 각각의 피보나치에서의 값들이에요. 값들이고 피보나치 5파동은 3,485원 위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값들을 체크를 해두시고 실제 차트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대응을 염두에 두시라. 대응을 염두에 오게 되면 이런 값들이 겹치는 자리들은 중요한 매물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오면은 강한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 매매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그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는지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샌드박스의 움직임을 22년도 구간하고 23년도 구간의 움직임, 그리고 이번 6월달 저점 이후 7월달의 움직임, 그리고 이 과정들을 밟아갈 때 유효하게 체크해서 봐야 될 움직임과 이후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시나리오성으로 체크를 같이 해봤습니다. 이 움직임에서 중요한 값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시면 대부분 내가 판 가격 밑으로 다시 캔들을 내려올 겁니다. 이 움직임에서 다시 재진입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표가 이미 위를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값들의 종가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값들은 제시해드린 값들은 여기는 강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터져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고 나면 눌릴 시 그 자리가 지켜져야지만 됩니다. 그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 아래 카르로 내려온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살폈는데 계속 얘기되지만 첫 스타트는 여기 52평의 종가 지지 유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지지가 됐으니까 지지는 음봉입니다. 음봉의 지지가 됐으니까 양봉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조건부터 만족돼야지 이후의 움직임도 만족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냥 희망회로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좀 세부적으로 오늘 방송했던 내용들을 살피면서 비트코인과 이런 움직임과 같이 더불어서 움직임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 번 보시면서 제시해둔 값들이 있잖아요. 이 값들을 지키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양봉으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계속 보시면서 적절한 구간에서는 또 대응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보시라. 그런 측면으로 보면 현재 샌드박스도 여타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자리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살피시라 정도로 오늘 샌드박스의 얘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샌드박스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